상상지도 하지 못한 재밌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박근혜가 싸워야 될 대상은 이재용 변호인단이지. 잘 생각해봐요. 삼성의 변호사들 빵빵한 건 누구나 다 알잖아. 법무팀. 그렇겠죠. 근데요. 이재용은 박근혜 강요에 의해서 여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렇죠. 뇌물죄가 아니라 강요죄다. 그렇지. 응. 삼성 법무팀하고 유영아 같은 그 찌끄레기하고의 법률적으로 부딪히잖아요. 급이 안 맞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하고도 싸워야 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 거예요. 삼성은 무조건 강요에 의해서 줬다라고 해야 이제 이재용의 죄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털려고 하겠죠.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스텝을 밟아 나간다라고 하면 이재용은 얼마 후에 곧 나오게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년 안에는 당연히 나온다. 뭐 이렇게. 그거는 이제 삼성의 워너비, 삼성이 원하는 바일 뿐 지금 박근혜가 구속된 이유도 뇌물이잖아요. 검찰은 뇌물을 끊임없이 성립시키려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강요가 있냐 없냐가 뇌물의 원칙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강요를 시작했으나 나중에 이득을 보기 위해서 뇌물을 주거니 받거니 했다 이렇게 가면 어쨌든 간에 양자가 대립하고 있을 때는 분명히 삼성과 박근혜 변호인단이 싸워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심지어는요. 이게 개인이기 때문에 최순실한테 뒤집어 씌우려면 박근혜 변호인단은 또 최순실 쪽하고도 싸워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최순실 쪽에서는 계속 나는 박근혜랑 큰 관련이 없는데 자꾸만 박근혜와 엮어대는 수사를 하려고 한다라는 게 최순실의 주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민주 검찰 맞습니까? 막 하고 소리 질렀던 그 내용이, 나는 나대로 그냥 한 거라서 이 사람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최순실의 죄도 줄어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박근혜와 공동 지갑에다가, 박근혜의 어떤 직접적인 오더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그 세트로 죄가 더 무거워지게 되는 거죠. 이 사이를 끊지 않고 이게 한 덩어리가 되게 되면.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최순실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 대목을 계속 끊으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 서울구치소 드림팀 이 사람들이 이번 주 내내 재판이에요. 그래서 3일 날에는 안종범, 정호성도 나오고요. 4일 날은 박근혜가 지금 첫 검찰 조사를 받는 날이고 5일 날은 김종독, 정관주, 신동철, 정기양, 김영재, 김상만 6일 날은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 김서영 7일 날은 이재용, 김경숙, 이인성이고 그러니까 박근혜가 빨리 진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쪽에서는 안종범이라든지 정호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박근혜의 죄를 인정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켜서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최순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이를 끊으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질 신문을 안종범이나 정호성에게 이제 박근혜를 같이 대질 신문을 시켜버리면은 이쪽에서는 다 네가 시켜서 했다는 건데? 라는 쪽으로 해가지고, 박근혜의 어떤 혐의점 같은 것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네요. 이재용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뇌물은 피해 가야 되는데 뇌물이 이제 가장 형량이 크니까요. 피해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최소 10년이잖아. 네. 뇌물이 이제 적용이 되면 박근혜는 10년간은 못 나오는 금액으로만 거예요. 따지면 무기예요. 그렇죠. 금액으로만 따지면 1억 뭐 이상 뭐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너무 구치가 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어떻게든지 싸게 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박근혜가 구속된 이유가 또 뇌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굉장한 법률적 공방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어쨌든 박근혜 씨는 지금 기타 공범들의 진도를 빨리 따라가시기 위해서 빨리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재판받고 있는데 이제 검찰 조사 시작한다는 게 참 휴일날 2일날 친박단체들이요 탄기국 뭐 국민저항본부라고 또 지들끼리 부르는데 참 봉화마을에서 집회를 했어요. 맞아요. 변희재가 나 그거 이해가 됩니까? 걔네들은 논리는 그거예요. 뇌물죄로 우리 각하를 구치소에 넣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수사받던 거를 해라. 계속해라. 계속해라. 이어서 해라. 그러는 건데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한민국 경찰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이 봉화는요. 올해 초에 그 정부에서 발표했잖아요. 국립묘지에 준하는 예우로 해주겠다. 봉화를.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집회 신고를 받아준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러면 국립묘지 정문 앞에서 집회 시위 신고를 해도 받아줄 건가? 대한민국 경찰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친구들은 양아치들인 게 그렇게 따지면은 자기들 시위를요. 검찰청에 가서 해야지. 그렇지 맞아. 검찰청 가서 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그거 맞네. 주체가 검찰이어야 되는 거잖아. 다시 그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수사를 해라 말아라를 결정할 수 있는 건 경찰인데 그걸 왜 봉화마을에 가서 해? 실제로 그 당시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은 가장 큰 흐름은 이런 거예요. 검찰이
무리하게 전직 대통령을 뇌물로 엮으려고 했어요. 근데 뇌물의 가장 중요한 게 대가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대가성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검찰은 뇌물죄를 성립시키기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언론 흘리기 플레이를. 시작해요. 예.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완전히 모욕당한 상태로 사람 돌아가신 거거든요. 인격살인을 한 거죠. 논두렁 시기 같은 거 있지도 않았는데 그런 게 다 검찰발로 나온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대가성에 대한 입증을 못한 상태로 지금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건이 그냥 묻히고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도 어떤 명예를 나는 뇌물 받은 게 아니야라는 항변을 죽음으로 하신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입증을 못한 상태로 끝난 사건인데 이거를 지금 홍준표도 그렇게 모욕을 했지 않습니까? 뭐 뇌물 받은 뭐 지그 대장이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근데 그런 방식으로 가서 사실은 뇌물이 아니라는 기라는 증명도 못했고 정황적으로도 대가성을 입증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뇌물의 조건은 뭐냐면 돈이나 등등을 주고 거기에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권력자한테. 그렇죠. 근데 그 대가라는 게 그 사건은 이런 거예요. 오랜 동지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기업하는 친구가 너 정치자금 신경 쓰지 말고 정치해야 하고 그냥 후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참여정부 내내 어떤 특혜를 받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가 팩트야. 그러니까 뇌물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후원금인 거야. 그렇죠. 예. 그 후원금에 대해서 지금도 뇌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치 권양숙 여사님 뭐 구속하라 이런 방식으로 가는 이 쓰레기 새끼들이 집회 신고 내준 경찰을 엄중하게 문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봉화마을 주민들이 그 4일부터 31일까지 거기 사전 집회 신고를 미리 다 해놨대요. 앞으로 거기서 그 단기국들이 또 난리 못 치게 예, 이달 말일까지는 먼저 사전 집회 신고를 했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몰려와 있는 사진들을 보면 이거 다 이게 군복 입고 그 몇몇 안 되거든요. 내가 봐서는 전체 합쳐도 20명도 안 될 애들이 태극기만 엄청 큰 거 갖고 와서 이런 류의 저기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폭언을 퍼붓고 무슨 뭐 폭발을 하겠다는 등 막 막말을 짓거려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지들이 뭐 생각하기에는 어찌 보면 퍼포먼스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 주민들이나 국민들 전체 그 정서에 반하는 짓거리거든요. 이거 역풍 맞을 짓거리라고요. 아니, 특히나. 심지어 봉화마을에서 그 집회를 하던 60대 남자가 유인물을 나눠줬는데 그 유인물을 거부하는 그 여고생의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너무나 이런 노골적인 양아치 짓인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뭐 그 뇌물죄 얘기에서 이제 핵심은 특혜를 과연 그 기업이 받은 바가 있느냐라는 것을 전혀 증명을 못했던 검사 쪽에서도 검찰 쪽에서도 전혀 증명을 못했던 것이고 어쨌든 이제 그 죽음 이후에 그냥 그 수사는 종결이 되어져 버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요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 이제 국민연금에서 그렇죠. 그쪽에서 합병 찬성. 합병에 찬성하는 표를 줌으로써 그 당시에 삼성이 확실하게 얻은 이익이 있고 그리고 이재용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그 승계받게 된 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있고 그 사이사이에 그 국민연금 이사장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또 다 연루된 바가 있고 그거과 관련해서 지금 다 기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안종범이라든지 정호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박근혜의 죄를 인정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켜서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최순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이를 끊으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질 신문을 안종범이나 정호성에게 이제 박근혜를 같이 대질 신문을 시켜버리면은 이쪽에서는 다 네가 시켜서 했다는 건데? 라는 쪽으로 해가지고, 박근혜의 어떤 혐의점 같은 것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네요. 이재용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뇌물은 피해 가야 되는데 뇌물이 이제 가장 형량이 크니까요. 피해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최소 10년이잖아. 뇌물이 이제 적용이 되면 박근혜는 10년간은 못 나오는 금액으로만 거예요. 따지면 무기예요. 그렇죠. 금액으로만 따지면 1억 뭐 이상 뭐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너무 구찌가 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든지 싸게 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박근혜가 구속된 이유가 또 뇌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굉장한 법리적 공방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어쨌든 박근혜 씨는 지금 기타 공범들의 진도를 빨리 따라가시기 위해서 빨리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재판받고 있는데 이제 검찰 조사 시작한다는 게 참 휴일날 2일날 친박단체들이요 탄기국 뭐 국민저항본부라고 또 지들끼리 부르는데 참 봉화마을에서 집회를 했어요.
맞아요. 변희재가 나 그거 이해가 됩니까? 걔는 박근혜 변호인단은 또 최순실 쪽하고도 싸워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최순실 쪽에서는 계속 나는 박근혜랑 큰 관련이 없는데 자꾸만 박근혜와 엮어대는 수사를 하려고 한다라는 게 최순실의 주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민주 검찰 맞습니까? 막 하고 소리 질렀던 그 내용이, 나는 나대로 그냥 한 거라서 이 사람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최순실의 죄도 줄어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박근혜와 공동 지갑에다가, 박근혜의 어떤 직접적인 오더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그 세트로 죄가 더 무거워지게 되는 거죠. 이 사이를 끊지 않고 이게 한 덩어리가 되게 되면.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최순실 입장에선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 대목을 계속 끊으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 서울구치소 드림팀 이 사람들이 이번 주 내내 재판이에요. 그래서 3일 날에는 안종범, 정호성도 나오고요. 4일 날은 박근혜가 지금 첫 검찰 조사를 받는 날이고 5일 날은 김종독, 정관주, 신동철, 정기양, 김영재, 김상만 6일 날은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 김서영 7일 날은 이재용, 김경숙, 이인성이고 그러니까 박근혜가 빨리 진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쪽에서는 상상지도 하지 못한 재미있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박근혜가 싸워야 될 대상은 이재용 변호인단이지. 잘 생각해봐요. 삼성의 변호사들 빵빵한 건 누구나 다 알잖아. 법무팀. 그렇겠죠. 근데요. 이재용은 박근혜 강요에 의해서 여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렇죠. 뇌물죄가 아니라 강요죄다. 그렇지. 삼성 법무팀하고 유형아 같은 그 찌끄레기하고의 법률적으로 부딪히잖아요. 급이 안 맞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하고도 싸워야 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 거예요. 삼성은 무조건 강요에 의해서 줬다라고 해야 이제 이재용의 죄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털려고 하겠죠.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스텝을 밟아 나간다라고 하면 이재용은 얼마 후에 곧 나오게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년 안에는 당연히 나온다. 뭐 이렇게. 그거는 이제 삼성의 워너비, 삼성이 원하는 바일 뿐 지금 박근혜가 구속된 이유도 뇌물이잖아요. 검찰은 뇌물을 끊임없이 성립시키려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강요가 있냐 없냐가 뇌물에 얹힐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강요를 시작했으나 나중에 이득을 보기 위해서 뇌물을 주거니 받거니 했다 이렇게 가면 어쨌든 간에 양자가 대립하고 있을 때는 분명히 삼성과 박근혜 변호인단이 싸워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심지어는요 이게 개인이기 때문에 최순실한테 뒤집어 씌우려면 애들은 논리는 그거예요. 뇌물죄로 우리 각하를 구치소에 넣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수사받던 거를 해라. 계속해라. 계속해라. 이어서 해라. 그러는 건데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한민국 경찰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이 봉화는요. 올해 초에 그 정부에서 발표했잖아요. 국립묘지에 준하는 예우로 해주겠다. 봉화를.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집회 신고를 받아준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러면 국립묘지 정문 앞에서 집회 시위 신고를 해도 받아줄 건가? 대한민국 경찰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친구들은 양아치들인 게 그렇게 따지면은 자기들 시위를요. 검찰청에 가서 해야지. 그렇지 맞아. 검찰청 가서 해야 되는 거네. 그거 그러니까 맞네. 주체가 검찰이어야 되는 거잖아. 다시 그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수사를 해라 말아라를 결정할 수 있는 건 경찰인데 그걸 왜 봉화마을에 가서 해? 실제로 그 당시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은 가장 큰 흐름은 이런 거예요. 검찰이 무리하게 전직 대통령을 뇌물로 엮으려고 했어요. 근데 뇌물의 가장 중요한 게 대가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대가성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검찰은 뇌물죄를 성립시키기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언론 흘리기 플레이를. 시작해요. 예.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완전히 모욕당한 상태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인격살인을 한 거죠. 논두렁 시기 같은 거 있지도 않았는데 그런 게 다 검찰발로 나온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대가성에 대한 입증을 못한 상태로 지금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건이 그냥 묻히고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도 어떤 명예를 나는 뇌물 받은 게 아니야라는 항변을 죽음으로 하신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입증을 못한 상태로 끝난 사건인데 이거를 지금 홍준표도 그렇게 모욕을 했지 않습니까? 뭐 뇌물 받은 뭐 즉그 대장이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근데 그런 방식으로 가서 사실은 뇌물이 아니라는 기라는 증명도 못했고 정황적으로도 대가성을 입증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뇌물의 조건은 뭐냐면 돈이나 등등을 주고 거기에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권력자한테. 그렇죠. 근데 그 대가라는 게 그 사건은 이런 거예요. 오랜 동지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기업하는 친구가 너 정치자금 신경 쓰지 말고 정치해야 하고 그냥 후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참여정부 내내 어떤 특혜를 받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가 팩트야. 그러니까 뇌물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후원금인 거야. 그렇죠. 예. 그 후원금에 대해서 지금도 뇌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치 권양숙 여사님 뭐 구속하라 이런 방식으로 가는 이 쓰레기 새끼들이 집회 신고에 좀 경찰을 엄중하게 문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봉화마을 주민들이 그 4일부터 31일까지 거기 사전 집회 신고를 미리 다 해놨대요. 앞으로 거기서 그 탄기국들이 또 난리 못 치게 못하게. 예, 이달 말일까지는 먼저 사전 집회 신고를 했답니다.